안녕하세요. 생활 스위칭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점점 수능일이 가까움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수험생 가지고 계신 가정에서 수험생 건강관리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건강관리를 어떻게 수지요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출제하는 곳에서는 시험을 쉽게 출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수험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긴장되기 마련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 모두는 초조해하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어떤 병이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겨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어떤 증상이 가슴이 답답해진다든가 입맛이 없어지면서 소화가 안 된다든가 정신 집중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아주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약물요법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수험생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참 당황하게 되고 답답하게 됩니다. 이럴 때 손의 어떤 점을 간단하게 자극해서 그 증상을 없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만큼 또 마음이 쉽게 안정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시고 또 요즘이 최고로 정신 집중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 암기라든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총정리가 되어 할 시기인데 이럴 때 정신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수험생 스스로 또 당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신 집중을 도와주는 그런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고 또 이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수험생들은 이럴 때 책상 앞에 꾸준히 앉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프다든가 뒷목이 아주 뻣뻣해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들을 흔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손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소화가 안 된다 하는 증상을 해소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법을 제 손을 통해서 먼저 보시고 다음에 차트를 보시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보시면 이 손에서 이 중앙선이 A라는 것은 이제 지금쯤이면 다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A 중앙선에서 이제 1번에서부터 16번이 가운데 점이 A8번 배꼽이죠? 그래서 이 배꼽 부분인 A8번 점부터 기본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12, 16번이에요. 그런데 이 12점이 위장의 자리니까 이 위장의 자리를 잘 도와주도록 이제 A8, 12, 16을 자극을 하고 12점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점은 가슴 가운데죠. 가슴 중앙. 그러니까 A8, 12, 16만 자극을 하지 마시고 18점까지 같이 자극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면은 또 소화가 안 되면은 미습거리고 구토 증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네 점과 함께 네 번째 손가락, 3절 중앙과 2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신 후에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오는 점, 이 점이 K9번인데요. 이 점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3절 중앙에서 쭉 이어서 손톱 밑까지 이은 다음 4등분해서 3절에서 4분의 1 올라가는 점, 이 두 점이 K9, F4점인데 A8, 12, 16, 18점까지 쓰시고요. K9, F4점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소화불량증이나 가슴이 답답할 때 또는 이제 미습거리고 구토 증상 나고 입맛이 없거나 이럴 때 써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익혀보시겠습니다. 한번 차트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점이 A8점이고요. 그 다음에 12, 16점 이렇게 나오죠. 18점까지 나옵니다. 자, 이 위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실 테니까 우선 A8, 12, 16, 18점을 보시고 K9점하고 F4점이 나와 있지요. 자, K9점은 사지 3절 중앙에서
2절 아랫무늬 중앙까지 이어서 4등분을 하신 후 4분의 1이 내려오는 점입니다. F4점은 새끼손가락 3절 중앙에서 손톱 뿌리 끝까지 이어서 4등분해서 4분의 1이 올라가는 점이죠. 이 이제 A8, 12, 16, 18점하고 K9, F4점은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미습거리고 이럴 때 이제 쓰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정신 안정점이 들어가 있죠. 이 자리는 이제 E8번, I2번이라는 위치인데요. A33번까지 정신을 안정시키고 또 집중시키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감정을 없애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그러니까 수험생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정신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쓰시면 아주 효과적인 자리입니다. 이 두 점은 바로 두뇌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해주는 자리로서 보통 머리가 자주 아프다든지 정신 집중이 안 되고 또는 기억력이 희미해진다든지 이러신 분들한테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아주 특별히 수험생들이 이 점을 많이 이용하시면은 암기력이라든지 기억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우선 손을 보시겠습니다. 제 손을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을 봐주세요. 자, 가운데 손가락을 보시면은 이 2절 중앙 무늬가 있죠. 2절 중앙 아랫무늬가 A20이라는 위치입니다. 이 A20이라는 위치하고 3절 중앙 이 자리를 이어서 딱 2분의 1 위치입니다. 이 자리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2등분한 반절 중앙점 이 자리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가신다면은 이 예측 능선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A20점과 24점을 잇는 중앙선의 중앙점 2분의 1점 그래서 옆에 측면으로 이렇게 가시고 그 선이 옆에 가운데 손가락의 능선과 만나는 점 그걸 이어서 딱 2분의 1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28번인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도 자, 이 선의 중앙점과 옆으로 오셔서 가운데 손가락의 능선과 만나는 점의 2분의 1점 하면 양쪽에 28번이 나오겠죠. 이쪽에도 28번, 이쪽에도 28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점과 그 다음에 A33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운데 손가락 손톱 중앙에서 2mm 딱 내려온 점이 A33번 자리죠. 이 자리를 쓰시고 자, 손등에서 두 점을 다시 쓰셔야 되는데 손등에서 쓰실 때는 가운데 손가락 3절 중앙과 이렇게 무늬가 여러 개는 가운데 무늬를 선택하셔서 3절 중앙과 손톱 뿌리를 이으셔서 이렇게 이으셔서 가운데에서부터 양쪽으로 약 2mm 떨어진 부분에 I2번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절 중앙 무늬 가운데 손가락 1절, 2절, 3절 중앙점과 손톱 뿌리 끝까지 쭉 이으셔서 딱 가운데 점을 취하신 다음에 양쪽으로 2mm가 딱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I2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를 자극하시면 돼요. 자, 다시 3절 중앙과 손톱 뿌리까지 이어서 양쪽으로 2mm 자리와 가운데 손가락 앞면 2절 무늬와 3절 무늬를 이어서 가운데 점에서 쭉 옆에 능선까지 가신 다음에 2분의 1 떨어진 지점이 됩니다. 28번이죠. A3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28번, I2번, A33번만 쓰셔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정신 집중이 안 될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A8, 12, 16, K9F4하고 같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소화만 안 된다. 나는 정신 집중은 그런 대로 된다 할 때는 A8, 12, 16, K9F4만 쓰시고 정신 집중이 더 특별히 요구된다 하실 때는 28번, I2번, A33번을 쓰시게 되겠죠. 특별히 이 자리는 수험생이 아니라도 평소에 정신 집중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직업에 있으신 분들을 써보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모든 위치를 한꺼번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자리를 쓰실 때는 한 손만 쓰시는 것보다 양손 다 좌우 동일하게 쓰시는 게 좋고 이 위치에는 침을 놓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수지침을 놓으시고요. 그저 아이들이 침을 맞을 때 그래도 또 긴장되고 시간도 없고 20분씩 있을 시간도 없지요. 그러니까 서한봉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한봉에 이제 금색과 은색이 있는데 한 가지 색으로 섞어 쓰지 마시고 한 가지 색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예, 차트 보시면은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A8, 12, 16, 18자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K9, F4자리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의 위치를 봐주세요. 28번은 가운데 손가락 2절 아랫무늬와 3절 중앙을 서로 이어서 딱 2분의 1 자리에서 가운데 손가락 능선하고 이은 다음에 딱 2분의 1 자리에 다시 이 자리가 28번이고요. 그 다음에 A33번 자리는 손톱 이렇게 손톱과 살이 이어진 부분에서 2mm 딱 떨어진 중앙이죠. A33번의 위치가 됩니다. 여기를 추가를 하고요. 손등에서는 역시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3절 매디, 이게 3절 중앙 무늬에서부터 손톱 뿌리까지 이어서 가운데 2분의 1을 취하신 다음에 딱 양쪽으로 이제 2mm 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수지침을 꽂으셔도 좋습니다만 수지침을 이용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게 되니까 서한봉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서한봉을 이용하시는데 수험생들이 시간이 없을 때는 밤에 주로 잘 때 이용한다든가 낮에 이용하는 것도 시간마다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화불량증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또는 정신 집중 이런 것들을 수지요법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걸로 인해서 이제 두통이라든지 견통이라든지 요통이 발생되게 되죠. 자, 이럴 때는 그것이 어떤 병에 의해서 온다기보다도 하나의 증상이에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잠깐 틈을 이용해서 책상에서 좀 떨어져서 전신 운동을 한번 해준다든가 또는 등을 펴준다든가 또 등 굽혀펴기를 해서 전신의 긴장감을 한 번씩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압봉 같은 걸 이용해서 손 운동을 수시로 쉬지 않고 해주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손 운동을 하실 때도 그저 지압봉을 앞으로만 지지 마시고 손등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뒷목줄기가 당긴다든가 어깨가 결린다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정말 그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른다 할 정도로 참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것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걸로 인해서 같이 곁들여서 이제 머리나 등줄기 쪽으로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근육통에 아주 좋은 혈이 있었지요. 그 근육통을 예방하고 또 관리해주는 점이 H2번, I38번이에요. 이 위치는 피로회복혈로도 굉장히 유명한 혈이죠. 그러니까 꼭 근육통이 없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근육통이 없다 하더라도 이 위치를 꾸준히 자극을 해주시면 피로가 회복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위치는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일을 앞두고 감기 걸린다든지 너무나 피로에 지쳐서 몸살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이 자리만이라도 H2번, I38번만이라도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 위치에다가 머리가 아플 때는 뒷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 목줄기가 땡기고 아플 때는 목줄기에 해당하는 부분,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 부분, 즉 이런 상응 부위를 포함해서 같이 곁들여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 H2번, I38번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 위치는 성인들도 아주 피곤하거나 또는 근육통 예방, 감기 예방. 요즘에 환절기라서 또 감기 많이 유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붙여주시면 좋죠. H2번, I38번 위치를 먼저 익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손을 먼저 보시겠어요? 손등에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을 봐주세요. 자, 손등에서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하시기는. 네 번째 손가락 3절 있으시죠? 3절 중앙 무늬에서 손톱 뿌리까지, 손톱 뿌리 조각근 여기까지 쭉 이으셔서 딱 2분의 1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H2번이고요. 그 다음에 I38번은 새끼손가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3절 중앙 무늬에서 손톱 뿌리까지 중앙 딱 이으셔서 딱 반절 자리가 I38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 H2번, I38번을 딱 취하시고 이 두 자리는 근육통 예방이라든지 피로 예방, 환절기 때 감기 예방에 모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고 나서 이 위치를 이용하고 나서 이제 서한봉이라든지 뜸을 이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위치는 상응 부위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특별히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머리 상응 부위, 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 상응 부위, 또 이제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 상응 부위인데, 수험생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 부위를 이제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손톱 가운데 손가락, 손톱 밑 바로 되는 자리죠. 그 자리가 후두예요. 그러니까 뒷골을 아프다 그럴 때는 그 위치를 쓰시면 되겠는데,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어깨가 짓눌린다고 하는 부분이 양쪽에 이제 어깨 부위가 될 겁니다. 이 양쪽 어깨 부위, 그 부위를 많이 잘 익혀두셨다가 써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위는 제 손을 보시면서 한번 익혀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부위가 이제 뒷머리에 해당되니까 뒷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줄기예요. 그러니까 목줄기 중에서도 뒷목줄기가 아프다 그러면 가운데로 당긴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꼭꼭 눌러보면 아픈 점이 나올 거고, 양쪽 목줄기, 승모근이라고 그러죠. 이 부위가 땡기고 아프다 그러면 여기 꼭꼭 눌러보면 아픈 자리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해드렸던 어깨가 아프다, 제일 많이 피로가 쌓이는 곳이죠. 그 위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양쪽 어깨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꼭 눌러보면은 아주 수험생들이 아프다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다가 서한봉을 다 붙여주면은 어깨의 피로감이 싹 풀리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양쪽 쭉지가 됩니다. 쭉지. 그래서 이제 이 쭉지가 많이 아플 때는 왼쪽 쭉지냐, 오른쪽 쭉지냐, 여기를 이제 자극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팔의 어깨, 팔로 내려오는 어깨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이제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이게 뒷머리가 되겠고요. 뒷머리, 그 다음에 이게 목줄기가 돼서 가운데 목줄기에서 양쪽으로 승모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바로 옆으로 어깨 이어지는 아주 피로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어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견갑이 이렇게 이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팔로 내려오는 어깨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그때그때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눌러본 다음에 그 위치를 서한봉으로 자극을 하시고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H2번, I38번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아주 쉽게 그런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시켜줄 때 서한봉이라든지 뜸이 없으실 때는 집에서 쿠킹 호일을 은단알만처럼 또 조그맣게 말아가지고 테이프에다가 붙여서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할 겨를이 없으실 때는 그저 볼펜 끝이라든지 그런 조금 너무나 예리한 것은 수험생이 아프니까요. 조금 부드러운 뾰족한 물건으로 그 위치를 몇 번씩 콕콕콕 눌러서 자극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쉽게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익혀보시겠어요? 자, 차트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 H2번, I38번은 쉽게 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손가락 손톱부리에서부터 3절, 여기 3절 중앙무늬하고 이어서 딱 2분의 1 자리가 H2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부리에서 3절 중앙무늬하고 이어서 가운데가 I38번이죠. 자, 여기서 H2번, I38번 이 두 위치를 우선 정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근육통이 현재 없다 하더라도 피로회복이라든지 감기 예방에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양쪽에 두 군데 이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수험생이 만약에 후두통을 호소한다 그러면 후두 부위가 이 부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줄기의 통증은 이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목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어깨 있죠. 그 부위가 제일 우리가 어깨 아플 때 많이 피로가 쌓이는 곳.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보통 그러죠. 자기 손을 어깨에다가 얹어놨을 때 가운데 손가락에 딱 닿는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를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해서 팔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쭉지에서부터 이런 부위를 꼼꼼하게 눌러보셔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쭉 체크를 하셔서 같이 서한봉으로 자극을 하거나 조금 부드러운 뾰족한 걸로 꼭꼭꼭 눌러가지고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는 여기 이제 허리 부위로 이제 내려오셔야 되겠죠. 이 뼈에서부터 손목까지 해서 딱 2분의 1 부분이 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을 하실 때 만약에 엉치허리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좀 내려오시면 되고, 정허리는 이 가운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는 당연히 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 쪽으로 결린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머리, 목줄기, 양쪽 견갑,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엉치허리 이렇게 해서 쭉 뒷면이 이어지는데 이런데 어디에 통증을 호소하든지 아픈 점을 찾아서 쓰시고 H2번, I38번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질병은 아니지만은 간단한 증상, 즉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상을 어떻게 수지어법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이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약물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지어법 이용하시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증상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수시로 손을 마사지해주고 손을 자극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압봉이 있으실 때는 더 좋지만 지압봉이 없으실 때는 수험생한테요 쿠킹 호일을 탁구공만하게 말아서 항상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 운동을 하면서 이러면은 손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은 전신의 긴장감이 풀리게 돼서 아주 통증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자, 소화가 안 될 때는 어떤 부분을 쓰라고 그랬어요. 우선 명치 끝이 답답하다 이러더라도 소화가 안 되는 말 없이 명치 끝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A8, 12, 16을 손에서 딱 쓰세요. 16 위치가 명치거든요. 그래서 A8, 12, 16, 18점까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K9, F4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을 위해서는 28, I2번, A33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은 가운데 손가락 앞면에 있었고요. 2절과 3절 사이였었죠. A33번은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에 손톱 바로 밑에 2mm 되는 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I2번은 가운데 손가락 뒷면에 있었어요. 손톱 뿌리에서 3절 중앙과 이어서 딱 2분의 1 지점에서 양쪽으로 2mm 된 지점이었죠. I2번. 이 위치를 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흔히 스트레스 때문에 호소하는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목의 통증 또는 요통 이런 것들은 H2번, I38번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H2번, I38번을 활용하시면서 뒷목이 아플 때는 뒷목 상응 부위, 뒷골이 아플 때는 뒷골 상응 부위, 또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 상응 부위 또는 허리 이런 식으로 근육통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셔서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서한봉이나 수지침이나 뜸이나 다 좋지만은 아무래도 학생들은 시간이 없고 또 완화 시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는 서한봉이 가장 쓰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서한봉이 없으실 때는 쿠킹 오일을 은단만하게 말아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쓰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손을 자주 만져주면서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면 수험생도 이제 정신이 집중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끝까지 아주 노력을 다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지요법으로 오늘은 수험생 관리 중에 가슴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근육통 정도를 해드렸지만 또 수험생들이 뭘 자주 호소하든가요? 변비라든지 신경성 변비요 또는 설사라든지 또는 불면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죠. 또 여학생들은 생리통이라든지 생리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당일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시험을 망치기 또 십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지요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